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방송 제목에서 말하듯이 돼지 탈출 방송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 맹탕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이게 이 방송의 설립 목적이고 방송하는 큰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돼지 하려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니까, 갑자기 되면 다 돼지 탈출 금방 다 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평생을 돼지로 탈출 못하고 사는 인간이, 제 생각에는 약 99% 인간이 그렇다는 게 저의 짐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에 정면 돌파하냐, 이것도 돼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도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리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우리 방송에 후원금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래도 얼마를 보냈는데 저것들이 고맙다 말도 안 하냐, 이래 할까봐. 아닙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는 분한테는 문자라든지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안 되는 분들도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제가 젊을 때 마포에 있는 불교 라디오 방송이 설립할 무렵의 일입니다. 불교 라디오 방송이 설립할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출판사 사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용건이 뭐예요? 이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을 설립하고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 총 제일 높은 어른이 장상문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동국제강 그룹의 그 집안의 그 어른입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멕시코 대사도 하고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분입니다. 그 회장님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원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불교 쪽 집안에서 나오는 책하고 이런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면서 그런 분을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세계 백화점 옆에 거기 롯데 호텔인가 있는데 그 지하에 있는 고급 양식당에서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니까 요지가 이겁니다. 기독교 쪽에도 어린이 잡지가 있고, 개신교 쪽에 그 새소년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톨릭 쪽에서도 소년인가 가톨릭인가 뭐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쪽에서도 개신교 쪽에도 있고 있었는데, 불교 쪽만 어린이 잡지가 없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늘 불교 쪽도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서 어린 애들한테도 불교를, 부처님 그 뜻을 조금씩 가르치면 좋겠는데, 접근할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싶대요. 근데 그 만들 돈은 있대요. 만들 돈은 있는데 그 일을 할 책임자,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한대요. 그래서 왜 차일피일은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불교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적임자를 찾으니까 찾다가 적임자를 지금 못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불교 집안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교도가 아니도 할 수 없다. 뭐 없으니 못 구하니까 시간만 자꾸 가니까. 뭐 오래 더 뭐 세월을 가거나 뭐 혹시 구할지 모르지만 그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비불교도라도 좋으니까 와서 이 잡지를 불교 어린이 잡지를 창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날 보고 맡아줄 수 있냐? 이것이 용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저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싶어하는 그 호의는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존경하고 함석헌 선생님 성경 모임에 오래 나가서 성경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 따라 선생님이 무교회주의에서 퀘이크로 바꾸고 선생님이 그래 지금 퀘이크에 몸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교회당이나 건물, 성직자 이런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거나 이런 건 나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쟁이는 아니지만 제 몸속이나 의식 속에 그런 성경 공부한 기서가 기독교적인 칼라가 여기저기 내 속에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 답변이 웃으면서 그 정도는 대강 알고 있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한테 이런 부탁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좀 물어봤대. 몇 사람한테.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사실을. 그러면서 그래도 할 수 없다. 괜찮으니까 와서 불교 어린이 잡지를 창간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관문은 내가 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하는 걸 괜찮다 하니까. 또 기독교 칼라가 좀 묻어 있어도 괜찮다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장을 구하는 직업으로 가니까 또 프로로서 가니까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로서 지금 그 중책을 맡아서 그 큰 회사에서 집단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경솔하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또 하면 또 돈을 얼마를 주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는 일이니까 그걸 해보고 싶어요. 잡지를. 내가 그전에도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 주관도 한 적도 있고 잡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좀 미천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멋있게 가서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그 바닥에서 역사에 남는 귀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침은 돌아요. 어디 이 문제를 의논할 데가 없어요. 또 아마추어가 의논해가지고 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잡지의 전문가 뿌리 깊은 나무 한창계 사장님이 최고의 그 전문가의 고수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사장님 내가 상의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조언을 받고 싶은데 전화할 때도 없고 한 사장님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거기에 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었습니다. 조언했습니다. 한 사장님 답변이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가라는 거야. 두 말도 안 하고. 그 일 하라는 거야. 조건이 붙어요. 단, 월급을 많이 달라 해라. 듣던 주고 반가운 소리, 월급을 많이 달라. 그러면서 월급을 적게 주면 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자, 요지가 뭐예요? 가도 좋다 해라. 월급을 많이 달라 해라. 월급을 적게 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그거는 금방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 불교방송 장 회장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 의견을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만나기로 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의 그 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회장님이 맞은편에 앉고 나는 손님 앉는 자리에 앉고 회장님 옆에 자기는 그 집사처럼 하는 차상무님이라고 아주 그 실무 최고 그 다 총괄하고 있는 아주 실력자입니다. 실세 1번이 실세. 그분하고 둘이 딱 앉아 있어요. 물론
이 회장님은 두 번째 만나고 옆에 분을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이 송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그래.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다니 좋아해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 좀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겠냐? 뭐 월급 이런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대우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액수도 내가 생각하라고 갔습니다. 200만 원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200만 원이 어느 정도 액수인가 하면 조금 설명을 하면 그분이 계시는 그 큰 불교 재단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군번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한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분 월급이 나중에 알았는데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만 원을 달라고 했더라도 그분하고 동급이니까 최고의 월급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는 5만 원, 10만 원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80만 원이 그 시세가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알았는데 최고인데 나는 200만 원을 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너무 많이 달라니까. 그러니까 주춤하니까 내가 태연하게 200만 원을 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차상무님이 그 회장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나 못 알아듣겠어요. 살짝 말했어.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걸 딱 듣고 회장님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송 선생, 우리 회사에는 인력을 채용할 때 바로 정식 그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약 3개월가량의 수습 사원의 수습 기간을 그 형식적이지만 그걸 두고 이제 나서 마음에 들면 서로 마음에 들고 당신도 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그때 오케이 하면 이제 서로 마음에 들면 정식이 채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3개월간의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합리적이잖아요. 또 대부분 다 그래 하잖아요. 요즘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별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공병호 타점이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제도를 썼습니다. 저도. 그런데 나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도 그거 했다며 왜 못 받아? 이거 뭐냐 이거야.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직장을 구하거나 삶의 견습, 수습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송현, 저의 삶의 수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합의가 돼서 내일 출근하면 바로 본론입니다. 내일부터. 수습 기간 동안 점수 따려고 뭐 출근도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런 또라이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그런 건 안 통합니다. 나는 하면 바로 왕창부터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수습해가지고 이런 또라이짓. 내가 내 회사 할 때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수습 기간에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오고 다 하더라고. 근데 채용하고 나 이 새끼 너선애가 개판이 되는 거 90%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삶에는 수습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멋있는 장상호 회장님이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면서, 와, 당신 참 멋있다. 당신 뜻을 내가 들어주겠다.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어린이 잡지 굴렁쇠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때 있은 그 뒷얘기가 끝도 없이 얘기거리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또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그런데 어쨌건 오늘 얘기할 것은 삶에 나는 정면 돌파, 어떤 일을 했다 하면 바로 그 일에 하겠다고 작심하는, 결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일에 올인하는 거, 완전히 몰입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내가 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 속에는 전부 저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끈적끈적하고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거리가 들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로서는 돼지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